오늘은 저의 결혼 생활과 시댁, 친정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보려 해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로 이날은 남편이랑 결혼하고 두 번째 맞는 추석 연휴였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시댁이 더 가깝거든요. 친정은 좀 차 타고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고요. 그래서 남편과 먼저 시댁에서 1박하고 추석날 친정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오늘이 추석 당일이니 점심 식사 후에 내려갈 계획이었습니다. 바글바글한 시댁과는 달리 친정이라고 해봐야 저희 어머니 홀로 계시거든요. 전 여느 며느리처럼 아침부터 부엌에서 꼼짝달싹 못하며 시댁 식구들 상을 차린 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네 이모 오기로 했다. 차가 밀리니 7시는 넘어 도착한다구나. 오랜만에 다들 모여서 얼굴 보겠구나.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보며 말씀하시네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오늘 저랑 같이 친정어머니 뵈러 가기로 약속했을 텐데요. 남편이 미리 말씀을 안 드렸던 걸까요? 아니면 어머님께서 깜빡하신 걸까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모님 뵈면 좋겠지만 친정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셔서요. 오늘 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빠랑도 합의된 사항이어서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어제 와놓고 오늘 간단 거냐? 하루 더 묵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다. 원래 명절은 남자 집에서 보내는 거다. 옆에 앉은 남편에게 말 좀 해보라고 팔꿈치로 허리를 쿡쿡 찔렀지만 남편은 묵묵부답으로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다시 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요즘 부부들은 시댁, 친정 똑같이 방문하는 추세여서요. 저희 어머니께도 미리 말씀드렸고 오빠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정 그러시면 곧 다가올 신년 연휴에는 어머님 댁에서 보낼게요. 난 못 보낸다. 내 허락도 없이 가족 모임도 안 끝났는데 먼저 자리를 비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가 정 고집 부린다면 혼자 가거라. 니네 이모가 여기까지 왔는데 조카도 못 보고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언제부터 제가 남편과 함께 친정에 방문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리 말씀 주셨으면 일정을 맞춰놓았을 텐데요. 저도 너무 아쉽네요. 저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남편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빠, 아까는 왜 말이 없어? 우리 오늘 친정에 가기로 했잖아. 아니, 엄마가 그렇게 부탁할지 몰랐지. 나도 이모 오신다는 이야기 아침에야 들어서. 그럼 아침에라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아무튼 자기가 어머님께 말씀 좀 잘 드려봐. 어떻게 나 혼자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오빠 안 오면 우리 엄마 얼마나 서운하신데. 그럼 저녁에 출발하면 되잖아. 오랜만에 온 친척도 못 만나게 해. 저녁에 가서 언제 도착하게? 더 늦으면 엄마 잘 시간이란 말이야. 우리 온다고 얼마나 기대 중이신데. 음식 다 해놓고 기다리신댔어. 그리고 이때까지 연휴날 친정 방문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갑자기 그래? 우리 엄마 집에도 똑같이 하루만 자고 오기로 했잖아. 그럼 그렇게 여보가 엄마한테 말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그래? 뭘 나한테 그래라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죠. 내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 봤잖아. 들은 채도 안 하시니까 그렇지. 아들 말이라면 들을 거라고 열심히 설득을 해봐도 남편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괜히 연휴인데 더 이상 얼굴 붉히기도 싫고 차는 한 대인데 저 혼자 방문해도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실지. 그런 생각에 저는 잠깐 베란다로 나가 엄마한테 사정이 생겨서 내일 간다고 전해야 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들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지금 오고 있냐? 어디쯤 왔냐? 맞춰서 김서방이랑 먹을 음식 한가득 준비해 놓으마. 그게 엄마 미안한데 이쪽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하루 더 머물게 되었어. 내일까지 갈게. 그게 대체 무슨 사정이길래 우리 딸 명절날에 얼굴도 못 보게 하는 거야?
엄마도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하셔서 시댁살이에 꽤 고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눈치챈 게 있으신 듯 목소리가 좋지 않아 보였지만 저는 그런 엄마를 애써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힘없이 전화를 끊으셨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날 준비에 분주한 저희에게 신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다가오더라고요. 어머 언니, 벌써 갈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빠도 가버리면 우리 엄마 많이 서운하겠다. 저녁에 가시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집에도 들러야 돼서요. 지금부터 먼 길 가야 하는데 밀리니까 일찍 출발하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종종 들릴게요. 그렇게 말해도 언니 바쁘다고 평소엔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어도 신우가 목소리가 꽤 카랑카랑하고 크거든요. 어머님께서 깨실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도 방에서 나오시는 게 보였어요. 밥도 안 먹고 뭘 벌써 짐을 싼단 소리냐. 저녁까지 챙겨 먹고 가거라. 어머님, 어제 다 같이 모였을 때 일찍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늦어지면 차 많이 밀려요. 얘는 어제부터 뭐 그렇게 급하다고 서두르는 게냐? 어차피 지금 가나 나중에 가나 연휴날 차 막히는 건 매한가지다. 거기다 남편까지 거들기 시작하네요. 맞아. 그냥 장모님 뵈러 다음에 가면 안 돼? 가서 어차피 할 것도 없잖아. 자꾸 이러면 나도 곤란해. 어머님께서 워낙 부탁하시길래 하루 더 머문 거잖아. 나도 내 집에 있는데 더 이상은 못 봐줘. 이 사람들은 저도 가족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제가 견고하게 나오자 잠깐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저는 무시하고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여기 차 돌려서 백화점이라도 가는 게 어때? 엄마 드릴 선물이 좀 부실한 것 같아. 장모님 드릴 선물 챙겼잖아. 혼자 계시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고 대꾸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차를 돌려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워낙 피곤하다길래 제가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선물을 고르는 내내 옆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궁시렁거리고 있더라고요. 매달 장모님 생활비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뭘 그렇게 많이 사는 거야? 저번에 산 것만 드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생활비 이야기가 왜 나오는진 모르겠지만요. 그것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누가 들으면 저만 드리는 줄 알겠어요. 먼저 시어머니께 생활비 드리기 시작한 건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계기도 꽤 어이없었지만 말이에요. 그날 화장실 간다고 식탁에 둔 남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길래 뭔가 싶어서 잠깐 봤더니 카톡 메시지 알림과 함께 시어머님께 돈을 이체드린 기록이 화면에 떠 있었거든요. 저한텐 드린단 말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나오자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오빠, 이 큰 돈을 어머님 드린 거야? 무슨 일로 돈 필요하셔? 내 휴대폰은 왜 몰래 보는 거야? 잠금 걸려 있어서 보지도 못해. 하도 카톡이 오길래 급한 일이면 전해주려고 잠깐 봤는데 화면에 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건 왜 보내드리는 거야? 엄마 일 그만두셨어. 나이 드셨고 그만큼 일하셨으면 됐잖아. 이제 내가 보답할 때라고 생각하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나온다면 할 수 없죠. 그래? 그럼 나도 우리 엄마 생활비 드리면 되겠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오빠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장모님 아직 수입 있으신데 뭐하러 드린다는 건데? 오빠도 드리는데 내가 우리 엄마 챙기는 걸 뭐라 할 정도로 내로남불인 사람은 아니길 바래. 그렇게 딱 잘라서 말했더니 불만인 듯 보였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자 집안에 매달 일정한 용돈을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꾸 내가 생활비 드리는 게 불만인 듯 보이는데 오빠가 먼저 드리기 시작했거든? 시어머니의 시누이에 다른 식구들 선물 한가득 챙겨드린 건 생각도 안 하나 봐. 이쪽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오빠랑 나는 엄마만 챙기면 되니까 쓸데없이 돈 나갈 일 없어서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듯 오만상을 찌푸리는 남편이었지만 저는 무시하고 선물을 바리바리 챙겨 다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워낙 차가 밀린 나머지 4시가 다 되어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버선발로 나와 저희를 살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내 딸 왔냐. 그래, 김서방도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어서 들어와 앉아라. 뭘 이렇게 한가득 챙겨온 건지. 아무리 엄마한테 들어와 앉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도 남편은 인사가 끝나자 바로 방으로 들어가 양말을 벗고 누워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 하려는 순간 부엌에서 절 부르는 엄마의 소리에 하는 수 없이 참게 되었습니다. 밥 다 준비해놨다. 식었으려나 모르겠구나. 김서방도 어서 오라 해라.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엄마가 미리 펴둔 자리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있더라고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서 말이 좋게 나가지 않았죠. 오빠, 집에서 그만큼 쉬었으면 됐지 여기까지 와서 그러고 있어야 해? 엄마가 밥 차려놨대. 같이 먹자. 일어나. 나 피곤해. 좀 자고 일어나서 먹을게. 이 철없는 남의 편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오빠네 집인 줄 알아? 시댁에서 계속 잤잖아. 운전도 내가 했는데 뭐가 피곤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차에 있었는데 그럼 안 피곤해?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 싶어 말대꾸만 하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어 일으켜 식탁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깨작깨작 젓가락질만 하고 앉아있네요. 오히려 정성 들여 식사를 준비해주신 엄마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선물 잘 받았다. 어떻게 알고 내가 필요한 것들로만 이렇게 준비해왔는지. 고맙다, 김서방. 이렇게 챙겨줘서. 사실 다 제가 준비한 거긴 하지만요. 남편은 오랜만에 친정에 방문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니깐요. 아마 엄마도 그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워낙 남편이 하루 이틀 무심했어야 말이죠. 그거 제가 드린 거 아니에요. 민주가 다 준비한 거예요. 꼭 이렇게 사람 화딱지를 돋구는 말을 꺼냈지만 말이에요. 저 눈치 없는 자식. 그렇게 친정에서도 1박을 하게 되었는데 남의 편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없이 뒹굴뒹굴하며 휴대폰만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2박했으니 친정에서도 2박하면 어떠냐는 말에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들을 새라 애써 남편을 진정시켰고 그렇게 우여곡절 제 연휴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밀린 업무에 분주하던 저는 신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근처에 네일샵을 오픈했다는 소식을 전해오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었더니 저한테 손모델을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전화했다고 하네요. 거의 일방적인 통보였지만요. 듣기로 신우는 미용 쪽에 욕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미용실 일 배운다고 들어가더만 한 달도 못 가서 힘들다고 때려치우고 그 뒤에는 요즘 유행하는 반영구 배운다고 큰돈 들여서 들어가더만 재미없다고 때려치우더니 갑자기 웬 네일샵을 오픈했다는 소리에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신우 네일샵 열었다며? 갑자기 그건 또 무슨 바람이야? 돈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걸 한 건데? 아니, 자격증이라도 가지고 한 거야? 임대료랑 준비하는데 엄마가 좀 지원해줬지. 이제 시작하는 애잖아. 하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어쩌겠어. 좀?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어머님도 일 그만둬서 오빠한테 생활비 받아 쓴다며 그 큰돈이 어디서 나와? 또 오빠가 준비한 거 아니야? 따져 물으니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 회피하며 그냥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부탁을 계속 해오는데 거절하기도 그래서 저는 신우의 네일샵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트톤의 인테리어에 규모도 작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큰돈 썼네 하고 있었더니 신우가 준비가 끝났는지 저를 부르네요. 언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언니라면 와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는 제멋대로 저를 앞쪽에 앉힌 채 이것저것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싶어 내심 궁금했거든요. 그래도 홍보용 모델이라고 대충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어이가 없는 제 심정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신우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에 들죠? 잠깐만요. 사진 좀 찍을게요. 언니가 첫 손님이에요. 마음에 들고 뭐고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는 실력에 무슨 장사를 하려는지 어이가 없어서 물은 건데요. 그래도 뭐 제가 손님도 아니고 시댁 식구에다가 모델로 써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상황이니까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요. 자기 혼자 만족한 듯 여러 각도로 제 손을 돌려가면서 사진을 찍어대던 신우를 뒤로하고 저는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했죠. 언니, 벌써 어디 가요? 돈은 주고 가셔야죠. 돈을 달라고요? 저는 모델 서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도 제 서비스를 받았는데 아무리 언니랑 제가 가족이라도 돈은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대체 무슨 논리인지 황당해서 그냥 나오려는 제 팔을 붙잡고 신우는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저는 또 시댁 식구를 건드렸다가 그쪽에서 잔소리 들을 게 피곤해서 그냥 카드를 건넸더니 현금으로 달라나 뭐라나 하는 수 없이 계좌이체 해줬더니 얄미운 한마디를 던지네요. 언니 고마워요. 엄마랑 오빠한테 잘 말해둘게요. 신우가 말한 대로 가족이면 더욱더 무료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아무튼 그 사건은 신우랑은 더 이상 엮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봐도 별로였던 실력으로 덜컥 사업부터 시작했는데 잘 될 리가 없었겠죠. 결국 가게는 파리만 날리다 폐업했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듣고 있던 저는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나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번엔 또 얼마 달라고? 가게 철거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 알지? 그걸 내가 왜 말해야 하는데? 나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아, 그래? 맨날 알아서 한다 신경 꺼라 해놓고 그쪽 집안에서 날린 돈이 얼마지? 뭐 상관없어. 나도 그만큼 엄마 드리면 되니까. 그러자 남편은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는데 당신이 왜 자꾸 간섭이야? 그러니까 각자 쓰자고 하는 거잖아. 자꾸 네 돈 내 돈 하는데 처음엔 어머님 챙겨드리더니 이제 신우까지 챙겨. 그만큼 나도 내 돈 우리 엄마한테 쓰는 건 아까워? 필요하니까 도와주는 거지. 장모님은 잘 살고 계시잖아. 아무튼 대화가 시댁 식구들 이야기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잘 마무리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친정 엄마는 저한테 짐되기 싫다고 아직 젊으니까 혼자서 해나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일하시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요. 잘 살기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노력하시던 친정엄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다. 요 며칠 몸이 이상하더라. 설마 했더니 제 발이 맞았구나. 당장 입원하라고 들었다. 저희 엄마요. 제가 어릴 때 암으로 크게 아프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때는 아버지도 계셨고 저 걱정시키기 싫다고 입을 꼭 다무시는 바람에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요. 다행히 워낙 긍정적인 분이셔서 그런지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랑 얼싸안고 기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재발 소식을 전해 듣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착하게 살아오신 저희 엄마니까 이번에도 잘 이겨낼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시니 저희 동네 큰 병원을 잡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병원 간병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상주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는 간병 휴직서를 내게 되었죠. 뭐? 지금 나갈 돈이 얼만데 휴직서를 냈다고?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랑 상의도 없이 휴직서를 냈다고 그런 거였을까요? 엄마 옆에 나 혼자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돈 내고 고용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하는 말이지. 뭐하러 너가 직접 간다는 거야? 그리고 요즘 지원도 잘 나오니까 일하는 게 나은 거 알면서. 아플 때 엄마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는 딸 되기 싫어. 그깟 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그리고 아예 그만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도 받아들여 준 거야. 그래도 남편은 납득이 안 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 달 지출은 또 어떻게 메꾸라고. 뼈 빠지게 일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대책 없이 일을 쉬면 어떡해. 언제까지 쉴 건데 그래서. 엄마 나아지는 거 봐야 내가 마음 편하게 일하러 가지. 그리고 그렇게 나갈 돈이 걱정이면 자기 집안에 들어가는 돈을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기 말대로 연로하신 시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철없는 신우까지 언제까지 감당하게? 철이 없다고? 당신 말 다 했어? 오빠가 자꾸 돈 대주고 사고친 거 수습해 주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 거 맞잖아.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좀 줄여도 외벌이로 살만해 우리. 신우가 필요하면 알바해서 보려고 하든가 해야지. 대화는 자꾸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를 책망하며 자기가 신우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알면서 그런 말을 하냐고 재탄만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저희 어머니 소중하다고 대답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에서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집에 아예 안 들린 건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건데? 집꼬라지 좀 봐. 자기 집 내팽개치고 언제까지 간호에만 매달려 있을 거야? 일주일도 안 되어 필요한 물건들을 잠깐 챙기러 집에 온 저에게 남편이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다 어지른 거 아냐? 그럼 오빠가 치워야지. 하기 싫으면 시어머니 오시라고 하던가 알아서 해. 나 혼자 일하고 밥 차리는 것도 모자라 청소까지 하라고? 우리 엄마가 자기 집 청소나 하고 있는 하인인 줄 알아? 나는 일하면서도 밥 차리고 청소랑 다 했어. 그걸 왜 혼자 못해? 당신이 말하는 거 다 와이프 역할인 거 몰라? 그걸 왜 내가 해야 해? 아무리 남편이랑 저랑 5살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렇게 꼰대같이 굴 거야 있나요? 요즘 세상에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이 대체 어디 있다는 건지. 그런 사고방식이라 이때까지 제가 집안일 하는데 손도 안 댔나 봅니다. 그럼 결혼 초부터 그 모습 보였으면 미리 도망갔을 텐데요. 결혼 전이나 결혼 초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를 도와주곤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러는 모습이라니 참 기가 찼습니다. 김서방은 언제 오느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남편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도 그 점을 이상하게 여겼는지 먼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 오빠는 요즘 일이 많이 바쁘대. 바쁜 거 좀 정리되면 맛있는 과일 잔뜩 사서 오라고 못 박아놨거든? 곧 올 거야. 제 말대로 남편은 일이 바쁘고 일 마치면 쉬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에 찾아올 생각조차 안 했거든요. 바쁜 거 좀 정리되면 온다 하니 일단은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온다는 말조차 없으니 저는 참다 못해 남편이 쉬는 주말에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밀린 집안일하고 쉰다 하던 남편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역시 집은 난장판인 채로 남겨두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인지 저녁이 되어도 연락 한 통 없네요. 전화를 걸어도 톡을 남겨놔도 받지 않았고요. 하는 수 없이 무료함을 달래려 밀린 청소나 하면서 기다리던 그때 10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짐을 가득 든 채로요. 어디 갔다 와? 나한텐 쉰다고 해놓고 잘 돌아다니네. 그 짐은 또 뭐야? 제 입에선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절 보고 당황하더니 시댁에 잠깐 다녀왔다고 말하네요. 손에 그거 캠핑 의자 아냐? 캠핑 의자 들고 시댁에 다녀왔다고?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 집에만 있으시니 답답해하셔서 잠깐 바람 쐬고 왔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부탁해서 잠깐 바람만 쐬고 온 거야. 아, 진짜야. 아, 그래? 잠깐 바람만 쐬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옷이랑 짐을 바리바리 챙겨가? 근처에 있는 우리 엄마는 찾아올 생각도 안 하더니 아주 잘 돌아다니네? 너무 배신감이 들어 치가 떨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우리 엄마가 남편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셨는데 집도 내팽개치고 자기는 식구들이랑 캠핑이나 다녀왔다는 것까지 제가 이해해줘야 하나요? 거기다 저한텐 돈 없는데 휴직했다고 난리 쳐놓고 놀러 갈 돈은 아주 넘쳐나나 봅니다. 잔말 말고 내일도 쉬지? 당장 와.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렇게 통보했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남편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도 기다리다 지친 저는 병실을 나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주변이 꽤 시끌벅적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말 다 했죠. 오늘 오라고 했잖아. 내일 되면 또 일한다고 안 올 거 아니야. 오빠 시댁보다 가까운 거리에 엄마 와 계시는데 그걸 한 달 되도록 오지 않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간다고 했잖아. 뭐 급한 일이라고 그렇게 보채? 나도 내 스케줄이 있어. 뭐, 시댁이랑 놀러 다니는 그 스케줄? 여기서 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오빠 찾으니까 얼굴만 비추라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저는 할 말이 끝나자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또 어디서 시댁 식구들이랑 노는지 친구들이랑 노는지 놀고 있을 남편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른 다음 날 의외의 손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한 손에 무언가를 든 채 시어머님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은 역시나 보이지 않았죠. 그래도 시어머님께서 사돈 아프다고 선물 사들고 대신 병문안을 오셨나 했던 제 생각은 오만이었습니다. 화난 표정으로 뚜벅뚜벅 걸어온 어머님께서 누워있는 친정어머니께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뭐 얼마나 아프길래 그렇게 사람을 달달 볶는가 했더니 말짱하시네. 사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유, 난 또 그쪽 딸이 갑자기 전화 와서 빨리 오라고 큰 소리 치길래 죽을 때가 다 됐나 싶어서 와봤더니만 이런 별일 아닌 걸로 내 아들내미를 오라가라 한 거네. 말 조심하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살 줄 모르는데 멀리 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온 김에 내가 사위 보고 싶다고 부른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험악해진 분위기에 당황해서는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던 저도 그제서야 시어머니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몸이 굳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저한테 박한 시어머니라도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그런 태도를 보일지는 몰라서 굳어 있었거든요. 어머님, 여기 병원이에요. 큰 소리 내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프셔서 누워있는 거고요. 곧 쾌차하실 테지만 그렇게 불만이시라면 더 이상 오빠 보고 오라는 소리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저희도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이게 네가 뭐라고 나한테 오라가라야? 더러워서 지발로 나갈 테니까 다시는 내 아들 보고 그런 시다발이 시키지나 마셔. 끝까지 깽판을 칠 것 같아 보이던 시어머니는 종이박스를 침대에 내팽개치고는 씩씩대며 사라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놀랐지. 시어머니 오실 줄 몰랐어. 이게 무슨 소란이야 진짜.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괜찮다. 우리 귀한 딸이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사는지가 보여 마음이 쓰일 뿐이니까.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서름이 복받쳐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렇게 한동안 저를 토닥여 주시더니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말씀하셨죠. 민주야, 인생은 네 행복이 우선이다. 너만 생각하면 된다. 후회할 필요도 없고 잘못됐다 싶으면 언제든지 새로 시작하면 된다. 그 사건 이후로 엄마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인 듯 보였어요. 엄마는 그 이후로 남편 보고 오라고 딱히 말씀을 꺼내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그때의 충격이 컸던 탓이겠죠. 그 시어머니가 던지고 간 종이 가방 속에 국화꽃이 들어있던 걸 보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제발 양심이 있으면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대신 와서 사과라도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빠르게 방문하더라고요. 그 뒤를 따라 시어머니랑 신우도 함께였지만요. 세 사람이 들어오자 엄마는 등을 돌려 마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마 또 얼마나 깽판을 칠지 두려우셨겠죠.
하지만 의외로 세 사람은 무릎을 꿇으며 엄마를 보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프실 줄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행패를 부리지 않았을 것이오. 그날 일이 후회돼서 눈만 감으면 사돈 얼굴이 아른거리는 바람에. 맞아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장모님이랑 민주한테 진짜 더 잘할게요. 앞으로 아무 걱정 없게 해드릴 테니까 진짜 저희랑 행복하게 사셔야죠. 세 사람의 울고불고 사과하는 모습에도 엄마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민주는, 우리 며느리는 내 딸과 같소. 이미 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가족이니까 내가 챙겨야지. 내 집에서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소이다. 아유, 민주야, 너한테도 미안한 일이 많구나. 미리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장모님. 정말 잘할게요. 민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요. 맞아요. 저도 언니 가족으로 생각해요. 언니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며칠 후 저희 어머니께서는 끝내 하늘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충격에 얼마나 울다가 실신하다가를 반복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그래도 사과를 받고 가셔서 마음은 좀 풀리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엄마가 눈을 감았는지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찢어지네요. 시댁 식구들은 어땠냐고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제 곁을 지켜주며 같이 울어주고 혼자 남은 절 위로해줬달까요? 그렇다고 그 사건을 없었던 일로 할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요.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부담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신경 쓸 새도 없었긴 하지만요. 저는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심하게 알아누워버렸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돌아가면서 그런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며 밤낮 없이 간호했어요. 혼자 남은 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는지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한다면서 연신 사과하면서요. 저는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내칠 기력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과하고 반성한다 한들 이미 우리 엄마 가슴에 대목 박았는데 그게 없었던 일이 되나요? 어느 정도 기력이 돌아오면 바로 이혼을 진행하려고 마음먹었던 것도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보낸 지 4달이 지났을까요? 시댁은 제 앞에서 그렇게 유세 떨던 게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여전히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펴주곤 했습니다. 다 큰 성인을 보살핀다는 표현도 이상했지만 그 말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날도 엄마의 산소에 다녀왔거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그런 저를 부축하며 옆에서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외롭긴 외로웠나 봐요. 이 넓은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는 않았거든요. 뭔진 모르겠지만 그 찝찝한 기분 아시죠? 그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이 엄마 보험금 청구에 과도할 정도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급이 완료된 날은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참는 듯이 보였으니까요. 제 착각만은 아니었다는 듯 남편은 슬슬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신우의 결혼 소식을 통보하면서 말이에요. 운영이 결혼식 날짜 잡혔어. 자기도 올 거지? 뭐? 갑자기 결혼한다고? 자기가 너무 슬퍼 보여서 미리 말 못한 거야. 많이 힘들어했으니까. 그래도 좋은 자리인데 참석해서 기운 얻는 게 좋잖아. 지금 나는 상당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어느 틈에 결혼을 준비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은 우리 쪽에서 준비해야 하니까 장모님 보험금으로 은영이 신혼집 준비하기로 했어. 뭐? 우리 엄마 보험금을 왜 신우한테 갖다 주는데? 나누고 살아야지. 그래야 하늘에 계신 장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이 뻔뻔한 요구에 처음엔 이게 무슨 몰래카메라인가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생전 엄마한테 한 게 뭐 있다고 보험금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요? 그걸 노리고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한 게 역시 맞는 것 같네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러자 시어머니랑 신우까지 찾아와서 저를 꼬이려고 들더라고요. 역시 세 사람이 다 한통 속인 게 맞았나 봐요. 알았어. 자기 말대로 할 테니 대신 조건이 있어.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엄마의 보험금을 한 푼도 나눠줄 생각은 없었지만 앞에서 맞춰주는 척하면서 드디어 이 집안을 뒤집을 방법을 생각해냈거든요. 축사는 내가 하게 해줘. 신우 결혼한다는데 나도 돈 말고도 뭔가 보태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은 제 계획도 모른 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겉으로는 맞춰주는 척하면서 이혼과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신우의 결혼식 당일이 되고 저와 남편은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돈 꽤 썼는지 강남 한복판의 연회장에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놨더라고요. 저는 방문한 손님들과 축하 인사를 하며 제 차례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되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여느 축사처럼 간단한 축복의 서론이 끝나자 저는 숨을 고르고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를 전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제 친정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연회장이 한순간에 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 쪽을 쳐다보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서 표정이 굳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자기 아들 병문안 오라고 부탁했다고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우리 엄마 꼭 회복하라고 국화꽃 주고 가신 저기 앉아 계신 시어머니도 코빼기도 안 보이던 남편도 다 참을만 했어요. 이미 사과받고 끝난 일이니까요.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셔서 뒷목 잡고 저에게 삿대질하기 시작하셨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결혼 신혼집이요? 신랑 측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불쌍한 엄마 목숨값이에요. 이 집안에서 돈 한 푼 안 보탠 제 엄마 사망보험금이라고요. 두 분 축복해줄 수 있어서 저희 엄마가 하늘에서 아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웅성거리는 하객과 당황한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제 할 말이 끝나자 카펫을 밟고 유유히 걸어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남편이 뒤따라와 제 팔을 잡아 돌려 세웠지만요. 너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인지는 네가 더 잘할 텐데. 이게 진짜 사과하고 끝난 일을 왜 여기서 꺼내는데 미쳤어? 소리 낮춰. 여기까지 사람들 몰리길 바래? 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나머지는 사람들이 판단하겠지만. 뒤이어 시어머니께서도 달려나오셔서 소리 지르는 게 보였지만 할 일을 마친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식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어떤 해명을 했든 간에 관심도 없고요. 몇 시간 뒤, 식이 끝났는지 세 사람이 동시에 집에 쳐들어오다시피 등장했습니다. 분한 듯이 울고 있는 신우와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 그리고 절 죽일 듯이 다가오는 남편을 보니 아마 잘 풀리지 않은 듯하네요. 참 다행이죠? 네, 이것이 정말 미쳤구나! 시어머니께서 소리 지르길 무섭게 저는 미리 챙겨둔 이혼 소장을 던졌습니다. 미친 거 이제 알았으면 이거나 받으시지! 서류를 주워든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부들부들하며 다시 소리를 지르네요. 저는 어차피 다 끝난 사이에 미련도 없고 해서 그냥 무시할 생각이었지만요. 가만히 있으니까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했는지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졌지 뭐예요? 난 사실만 말한 건데 뭐가 그리 찔린다고. 그러기 처음부터 양심껏 살았어야지. 남의 등쳐먹을 생각만 하다가 이 꼴 난 걸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너 이런 짓을 해놓고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왜? 나한테 잘 보이면 신혼집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야? 계속 연기해보시지. 아, 물론 그 결혼이 잘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지만. 그렇게 우여곡절 그 복수의 날이 끝나고 저는 원하는 대로 이혼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이 탐내던 엄마의 보험금은 어쨌냐고요?
물론 남편에게는 한 푼도 분할해주지 않았고 일부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병동에 기부하게 되었네요. 나머지는 아직 어떻게 쓸지 정해지지 않아서 묵혀놓고만 있지만요. 그렇게 이혼이 끝난 지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엄마가 사시던 동네 근처로 이사했어요. 그 뒷산에 엄마와 친척들의 묘가 있어서 자주 찾아뵙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를 찾아서 보고 싶다는 말,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염없이 늘어놓은 것 같네요. 이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잘해드려야 한다는 건가 봐요. 괜히 시댁이랑 엮이는 바람에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게 아직도 잊히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평생 잊힐 일 없을 것 같아요. 뒷산에 내려와서는 미리 연락해둔 근처의 고아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 요즘 시간이 남기도 하고 간단히 여기서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혼자서 심심하다고 아이들 예쁘다고 종종 주말 봉사를 다니던 곳이었죠. 그 뜻을 이어 저도 하게 되었네요. 한참 아이들을 놀아주고 있었더니 한 아이가 물어왔습니다. 준이 이모는 언제 오는 거예요? 꼭 저 보러 오신다고 했는데 이모 보고 싶어요. 아마 저희 엄마를 말하는 듯 보였죠. 저희 엄마 성함이었거든요. 그 순수한 아이의 질문에 저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꾹 참고 말했습니다. 준이 이모는 천사가 되었어. 하늘에서 우리 보호해주고 계셔. 아까 이모 찾아갔더니 이모가 너희 건강하게 크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다더라. 엄마에게 세상에 남은 직계 가족은 저뿐이지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는 꼭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의 누구보다 더 행복하실 거라고 확신하니까요. 그렇게 봉사를 마치고 그 고아원에도 엄마 보험금의 일부를 전달해 드린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과거를 회상하며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쓰다 보니 벌써 잘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저는 내일을 위해 이만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